안녕하세요, 제이제입니다. 오늘은 연인 사이에 사랑의 만큼 중요한 말이 있다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자기야 정말 땡땡땡. 이 말 한마디를 매일 하면 연인과의 사랑이 28% 커집니다. 당신이라면 이 말을 하겠습니까? 혹시 사랑이 아니냐고요? 답이 너무 뻔해서 재미없다고요? 땡, 틀렸습니다. 그건 정답이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요? 그런 말이 어딨냐고요?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의 사라 엘고 교수의 연구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는데요. 엘고 교수가 오랫동안 연구해온 엄청 쉬우면서도 막대한 효과를 가진 놀라운 마법의 한마디는 바로 고마워입니다. 딱 한마디. 힐 교수는 연인에게 고맙다는 말을 자주 하는 커플과 그렇지 않은 커플의 차이가 궁금했어요. 연애 중인 134명을 불러 실험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참가자들에게 2주 동안 매일매일 간단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어요. 이를테면 이런 질문들이었죠. 오늘 당신은 연인에게 고마움을 느꼈나요? 당신의 연인은 당신에게 고맙다고 말했나요? 그 말을 들은 뒤 당신의 기분은 어땠습니까? 그렇게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은 아니죠. 하지만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고맙다는 말을 매일 하는 커플일수록 관계 만족도가 높았거든요. 무려 28%나 더요. 커플의 관계 만족도가 고맙다는 말을 적게 한 커플은 67점, 고맙다는 말을 많이 한 커플은 86점으로 나왔어요. 고맙다는 말을 자주 했다는 건 그만큼 연인이 고마운 행동을 많이 한 거 아니냐고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힐 교수는 이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2주 내내 설문조사를 했던 건 선물을 주고받거나 연인에게 큰 도움을 받은 특별한 날이 아니라 평범한 날을 기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관계 만족도가 높은 사람들은 연인의 특별한 행동에만 고마움을 느끼는 게 아니었어요. 일상의 순간, 찰나의 배려에도 고마움을 느끼고 그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바쁜데도 틈틈이 연락해줘서, 피곤할 텐데도 데려다줘서, 먼저 전화해줘서 고맙다고 말하는 거죠. 작은 일에도 고맙다고 말하는 연인을 보면 괜히 스스로 뿌듯해지기도 하고 더 잘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에이 뭘 새삼스럽게 매번 고맙다고 해 하고 넘어버리기에는 효과가 너무 큽니다. 고맙다는 표현을 자주 하면 관계 만족도가 올라갈 뿐만 아니라 연인과의 일체감까지 높아지거든요. 심지어 연인과 더 오랫동안 함께하고 싶다는 둘만의 미래를 꿈꾸게 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휴대폰 얼른 열고 남자친구에게 이런 카톡 하나 보내주세요. 오늘 바쁜데 틈틈이 연락해줘서 고마워. 카톡 받은 남자친구가 기뻐하면서 뭐가 고마워? 당연한 거지. 내가 더 잘할게. 사랑해 라고 답신이 올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때 힐 교수는 주의할 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조심할 것도 있어요. 연인이 내게 특정 행동을 했기 때문에 나도 연인에게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면 효과가 전혀 없답니다. 내가 받았기 때문에 똑같이 해준다. 그럼 해주지 못했을 땐 어떨까요? 죄책감과 책임의식을 느낍니다. 나는 받기만 했는데 이번엔 내가 해줄 차례인데 하면서 말이에요. 반대의 상황을 생각할 수도 있죠. 내가 연인에게 이만큼 해줬으니 연인도 내가 이만큼 해주겠지 하고 기대하는 거예요. 대가를 바라고 하는 행동은 연인이 내 기대에 미치지 못했을 때 연인에 대한 분노로 돌아옵니다. 관계가 더 좋아지는 게 아니라 관계가 더 부담스러워지는 거죠. 너무 어렵다고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연인의 행동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당연하게 요구하지 않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어쩌면 마음가짐의 문제일지도 모르고요. 고맙다는 말이 관계 만족도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는 건 이미 수많은 연구를 통해 증명되었습니다. 하지만 연애가 오래될수록 서로가 서로에게 당연해질수록 고맙다고 느끼는 것도 고맙다고 말하는 것도 더 어렵죠. 하지만 당연한 건 없어요. 연인이라고 해서 집에 데려다 주는 게 바빠도 연락 한 번 더 하는 게 당연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만큼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연인이 노력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고맙다고 말하는 것도요. 여전히 믿지 못하겠다면 일단 오늘부터 한번 말해보는 건 어떨까요? 분명 효과가 있을 거예요.
커플이 힘들 때 더 단단해지는 이유. 남을 위해 희생하는 건 어려운 일이에요. 인간의 이기적인 본능을 억제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신을 제어할 수 없는 상황, 예컨대 스트레스 받거나 육체적으로 피곤할 땐 남을 위해 희생하기가 힘들다고 해요. 그런데 한 연구에 따르면 커플들은 오히려 자기가 힘들수록 연인을 더 잘 도와준다고 합니다. 사랑의 힘인 걸까요? 대체 왜 그런 건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이기적 행동 실험. 암스테르담 자유대학의 프란체스카 리헤티 교수는 현재 행복한 연애를 하고 있는 81명을 모집해 실험을 계획했습니다. 교수님은 이들이 힘든 상황에서도 연인을 위해 얼마나 희생할 수 있는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실험 참가자들을 두 그룹은 나눠서 한쪽 그룹은 일부러 피곤하게 만들었습니다. 자막이 있는 영상을 한 편 보여주면서 화면에 나오는 자막을 절대 읽지 마세요 라고 한 거죠. 다른 한 그룹에는 별다른 지시 없이 편안하게 영상을 보도록 했어요. 실제로 A그룹은 영상을 보는 동안 내내 자막을 읽지 않기 위해 노력하느라고 B그룹보다 더 큰 피로감을 느꼈습니다. 영상이 끝난 뒤 리헤티 교수는 사람들에게 질문했어요. 당신은 오늘 오랜만에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취미활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애인이 중요한 과제를 도와달라고 부탁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당신은 연인을 얼마나 도와줄 건가요? 자, 두 그룹은 각각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연인을 위해 얼마나 희생하시겠어요? 라는 질문에 피곤해진 A그룹은 83점, 피곤하지 않은 B그룹은 73점으로 나왔어요. 더 큰 피로감을 느낀 A그룹이 더 적극적으로 연인을 돕겠다고 대답한 거죠. 피곤할수록 연인을 위해 더 많이 희생한다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리헤티 교수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사람들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본능에 따라 이기적으로 행동합니다. 그럼 어째서 더 힘들었던 A그룹이 연인을 더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고 한 거죠? 연인이라는 특별한 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연인들은 일체감이 높아요. 상대방을 자기 자신처럼 여기는 마음이 큰 거죠. 내가 곧 나고 내가 곧 너인 상태이기 때문에 본능에 따라 이기적으로 행동하더라도 연인을 위해 행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연인과 행복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크고 작은 희생이 필요합니다. 여자친구와 데이트를 하기 위해 친구들과 모임에 가지 않는 거, 내가 사고 싶은 걸 포기해서라도 돈을 모아서 남자친구의 선물을 사주는 거, 어느 것 하나 쉬운 건 없어요. 희생에는 그만큼 노력이 필요하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둘 사이의 일체감이 깊어진다면 서로를 위한 희생은 점점 더 자연스럽고 편해질 거예요. 마치 본능적으로 자기 자신을 위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이렇게 일체감은 사랑하는 사람을 자신의 몸처럼 아낄 수 있도록 도와준답니다. 소중한 관계를 지키려는 인간의 본능이랄까요? 지금까지 연인 사이에 사랑의 만큼 중요한 말이 있다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음에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을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